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3강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3강의 주제는 변수, 메모리, 그리고 함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변수를 그 수명에 따라서 스태틱 베리어블 그리고 오토 베리어블 둘로 한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수를 구분하는 그 두 번째 방법 중 하나, 변수의 접근 범위, 변수의 범위에 따라서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전역 변수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자, 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건요. 저희가 소스 코드가 있고 이게 만약에 뭐 C라면 이 안에 어떤 걸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다면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어디서든지 얘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소스 코드 안에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를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여기서 선언된 글로벌 베리어블은 이 파일 안에 있는 소스 코드로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글로벌 베리어블이란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하면 돼요. 자,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한 함수에 종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수 밖에 선언을 하면 이 녀석은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뭐 메인 함수가 여기 있겠지만 그 코드 함수 아닌 함수 밖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녀석은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형태 익숙하시죠? 자,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함수 밖에서 선언하면 이 녀석은 정적 변수, static variable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글로벌 베리어블은 static variable로 선언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 그 공간을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은 스택 안에 있으면 얘는 함수가 시작될 때 생겼다가 함수가 끝날 때 사라지니까. 자, 이러면은 모든 함수가 접근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정적 변수로 선언이 되고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 존재한다까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코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함수에도 속하지 않은 카운터라는 변수가 선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자, 글로벌 베리어블이 선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보면은 총 두 개의 함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처음 호출되는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inc, counter라는 걸 1 늘려주는 이 두 번째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안에서 하는 걸 살펴보면요. 일단 inc라는 함수를 보면은 카운터 값을 뿔뿔해서 1을 늘려줍니다. 자, 이 카운터라는 건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카운터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카운터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네요.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이니까 메인이 실행되면 카운터에 10이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 잉크란 녀석을 부르기 전에 출력을 해본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잉크 펑션을 호출을 하면은 호출이 돼서 카운터를 1 늘려주겠네요. 호출한 후에 돌아와서 애프터 얘를 호출한 다음에 카운터를 출력을 해보면 무엇이 나올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예상이 되시나요? 자, 예상하신 것처럼 우리가 10으로 초기화를 해줬기 때문에 10이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잉크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카운터가 1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11로 바뀌어서
이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은 소스 코드 전체에서 공유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즉, 함수들 사이에 어떤 것을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좋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글로벌 베리어블의 정의이자 사용을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결과는 실제로 두 함수에서 모두 글로벌 베리어블인 카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을 접근하고 값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로컬 베리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컬, 뭔가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라는 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지역이라는 건 블록 안을 이야기합니다. 블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괄호로 묶인 코드를 저희가 블록이라고 보통 불렀죠. 이 블록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임시 변수가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블록 안에 선언되는 녀석들이 바로 지역 변수가 되게 됩니다. 자, 블록 안에서 접근을 할 거니까 당연히 블록 안에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써왔던 메인 함수 보면은 중괄호로 묶여 있고요. 그 말은 이게 바로 블록과 같죠. 이 블록 안에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왔었죠. 이 녀석들이 바로 로컬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즉, 로컬 베리어블, 그 블록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는 블록 안에서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도 우리가 익숙하죠. 자, 이렇게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걸 우리 선언을 하면 그 변수들은 스택 메모리라는 곳에 잡힌다 그랬고요. 이 녀석은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록 안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면은 디폴트로는 오토 베리어블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동 변수로 선언이 되게 되고요. 스택 메모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그 변수는 이 함수가 시작될 때 생겼다가 또는 이 블록이 시작될 때 생겼다가 함수가 끝날 때, 블록이 끝날 때 사라진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자, 블록 안에서 선언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로컬 아, 로컬 베리어블이 오토 베리어블이다는 아닙니다.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 안에서 정적 변수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예제로 봤을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 이 녀석은 정적 변수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이 블록 안에서 선언하면 그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이면서 정적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로컬 베리어블은 블록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 안에서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좀 지우고 해보면 기억하셔야 될 게 그 한 블록 안에는 이 로컬 베리어블들끼리는 같은 이름을 갖도록은 선언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냐 보면요. 자, 이 메인 안에서 보면은 이 B라는 녀석을 선언을 했었죠. 근데 또 밑에서 이제 B라는 녀석을 선언하려 그러면 이 둘은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선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같은 이름을 가지는 녀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서로 다른 블록일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베리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네, 좀 지우고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서로 다른 블록일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잘 보시면요. 블록, 메인 함수를 정의하는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보시면 포문도 중괄호로 만들어져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블록 안에서 정의한 거를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정의한 A는 이 블록의 로컬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여기 A가 있지만 여기서도 A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 A와 이 A는 서로 다른 A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블록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지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예제와 색을 조금 정리하면 자, 이 예제와 그리고 자, 이 예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같은 이름을 가지는 애가 같은 블록, 이 블록 안에 있으니까 얘는 안 되지만 이 A란 녀석은 요 블록이지만 안에 또 다른 내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블록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그 범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름을 정할 때 같은 이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변수의 접근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지역 변수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B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녀석이 또 있고요. 여기 또 다른 블록을 만들어서 A라는 녀석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총 블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메인을 정의하는 큰 블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정의하는 하나의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포문도 아니지만 중괄호로 묶어서 임의의 블록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개의 블록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각각의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 B를 살펴보면요. B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블록 안에 또 블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블록에서 그 위쪽에 있는 블록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블록이지만 이 안에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상위 블록에 있는 이 변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B라는 녀석을 접근할 수 있는 녀석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블록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블록 안에서는 A라는 녀석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록은 안에 A가 있는데 그럼 이 밖에서 A라고 접근이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위 블록에 있는 녀석은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하겠죠. 저희가 스택이라는 공간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고요. 오토 베리어블, 즉 로컬 베리어블은 디폴트가 오토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들어올 때 여기 A라는 녀석이 생겼는데 얘가 나올 때 얘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A를 접근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 블록에서 하위 블록으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으로 선언한 로컬은 접근이 가능한가요? 자, 이것도 상위에서 하위 블록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로컬 베리어블의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블록도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외부에서 이 상위 블록에서 여기를 접근할 수는 없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int a가 또 선언이 됐죠. 자, 이런 건 가능하죠. 왜? 얘랑 얘는 다른 블럭이니까 이 a와 이 a도 서로 다른 a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서로 다른 블록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의 접근 범위 정리해 보면 상위에서 하위 블록에 있는 그 변수는 안 되고요. 하지만
하위 블록에서 상위 블록에 있는 변수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름의 가진 변수들이 그러면 많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 변수가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가능하겠죠. 여기는 얘는 글로벌 베리어블로서 썸이고 이 썸은 이 메인 블록에서 썸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임의의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 안에 썸을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녀석이 같은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서 얘를 출력을 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라는 겁니다. 자,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 같은 경우 누가 접근이 되느냐, 누가 우선 접근이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녀석이 접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녀석은 누구죠? 네, 자신이 속한 블록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가까운 녀석이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면 2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가장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죠. 메인 블록에 있는 썸이니까 0이 출력이 될 거고요. 얘까지 없었다면 얘는 가장 가까운 애가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들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녀석을 먼저 접근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변수에 대한 간단한 예제 소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보시면 여기 이 블록이 크게 3개죠. 하나, 둘, 셋인데 메인 안에 2개의 포블록과 그냥 블록이 하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안에는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0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 두었네요. 그래서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면 10하고 0이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문 안으로 들어가서 a라는 녀석을 또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를 뿔뿔 한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출력을 하면 무엇이 출력이 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요. 한번 예상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나와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거기서도 a라는 녀석을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b를 뿔뿔 해줬네요. 또 여기서 a와 b를 출력을 하면 어떤 녀석이 출력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것 같나요? 자, 여기는 당연하게 10과 0이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출력 값들을 보면 자, b는 0, 1, 2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b는 상위 블록에 선언이 되어 있고 얘네는 상위 블록을 억세스할 수 있으니까 이 값 자체를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1씩 증가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무엇이 출력되느냐입니다. 자, 이 A와 이 A는 서로 다 다른 다른 A들이죠. 다른 A들이니까 첫 번째 출력할 때는 10이 출력이 됐지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A니까 지금 같은 경우 0이 출력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아서 0이 나왔는데 얘는 이 안에서 선언된 로컬 베리어블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디폴트가 오토니까 오토 베리어블이고 초기화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블록에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얘도 새로운 A고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즉 얘가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사실 실행이 안 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워줄 거예요. A라는 녀석이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았다. 초기화 되지 않은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는 에러를 띄워주죠. 쓰레기 값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네가 쓰레기 값이 없게 초기화를 해줘라는 뜻이겠죠. 사실 이렇게 해주어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또는 컴파일러가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로지컬한 에러가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A와 이 A가 다르니까 같은 메시지가 두 번 출력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코드를 직접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무조건 오토 베리어블은 아니다 라고 했죠. 예, 무조건 오토가 되는 건 아니다. 스태틱일 수도 있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컬 베리어블은 디폴트로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오토가 되지만 스태틱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렇게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요. 자, increment라는 인크 함수를 보면은 counter라는 녀석을 선언을 해줬고요.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카운터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죠. 앞에 static이라는 storage class specifier를 붙여 주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없다면 이 앞은 auto라는 것이 생략된 구조였을 텐데 얘를 명시적으로 static이라고 적어준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얘를 static variable로 선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얘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저장을 할 거고요. 얘의 라이프타임은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그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inc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inc를 총 2번 부르면서 그 값을 한번 출력해보는 게 A의 역할인데요. 자, 만약에 이게 주석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메인 안에서 카운터에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해보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자, 스태틱 베리어블이니까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고 끝까지 유지가 가능하니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카운터라는 베리어블은 인크 블록 안에서 펑션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됐고 얘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이 다른 곳에서 얘를 액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에러가 출력이 될 거예요. 로컬 베리어블이라서 접근이 할 수 없다 라는 에러가 또는 이 카운터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라는 에러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얘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즉, 로컬이지만 스태틱 베리어블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그 원리를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자, 잉크를 한번 호출을 하고요. 출력을 해보면 자, 얘가 하나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것 같네요. 반환값이 증가된 값이니까 또 한번 잉크를 했을 때 자, 얘는 0이니까 여긴 1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과연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 스태틱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틱이 만약 없었다면 자, 얘는 오토 베리어블이죠. 오토 베리어블이니까 이 함수가 시작될 때 생성됐다가 0이 되고 1이 돼서 1이 반환이 되고 끝날 때 소멸되겠죠. 소멸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시 들어왔을 때 얘 또 생기죠. 또 생성됐다가 0이 되고 1이 되고 반환하고 소멸되니까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똑같이. 만약 얘가 스태틱이 아니었고 오토였다면. 하지만 얘가 스태틱인 경우는 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되죠. 여기에 카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어디에?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에
카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한번 첫 번째 여기 들어오면 얘가 뿔뿔돼서 1이 되고요. 두 번째 들어오면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이 된 거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뿔뿔돼서 2라는 값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은 그 값이 2, 하나 늘어서 1, 다음에 2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로 local variable을 선언하면은 외부에서 접근은 할 수 없지만 왜? 로컬이니까 접근을 할 수 없지만 이 값 자체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유지가 되고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이 돼서 유지가 되니까 그 값도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 우리의 그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을 구분하는 것과 스태틱 베리어블과 오토 베리어블을 구분하는 거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될 거고요.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가를 한번 잘 따져 보시면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를 지우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얘도 안 지우고 하면서 얘도 한번 넣어 보시고 이것들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모두 다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뭐 편하지 않나요?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왜 그렇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전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정적 변수라고 했고요. static variable이라고 했고 얘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자,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저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사용하는데도 그거를 계속 메모리상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즉, 메모리가 낭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포문을 사용해서 i를 잠깐 사용하는데 얘가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 불편하다기보다 우리는 편할 수 있지만 메모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사용하는 건 이런 녀석은 로컬 베리어블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외에도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것을 전역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로지컬 에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문법적 에러나 이런 거는 컴파일러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보고 고치면 되죠. 근데 컴파일러가 잡아내지 않고 프로그램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로지컬 에러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로지컬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 모든 함수들이 접근이 가능하죠. 그 말은 이 동작, 그 전역 변수의 동작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 명이 하나에 접근을 하게 되면 걔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려워서 논리적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변수명이 같은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전역 변수에도 있고 로컬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변수물을 가진 로컬 베리어블하고 혼동하기가 쉬워져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말은 로지컬 에러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진다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요.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보다는 함수들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함수들 사이에 인자나 반환값을 잘 정의를 해서 이걸로 주고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내가 전역 변수를 꼭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면
얘를 접근하는 전용 펑션을 만들어서 반드시 얘를 통해서만 접근하게 함으로써 에러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 전역 변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집안에 넣어놓고 문지기가 한 명 있다면 이 녀석을 접근하는 걸 관리할 수 있겠죠. 관리하면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즉, 꼭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되도록 함수를 통해 이 녀석을 전용적으로 관리하는 녀석을 통해 접근을 하게 하면 논리적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역 변수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느냐? 함수들 사이에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 인자나 반환값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꼭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 녀석에 접근하는 함수를 함으로써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 얘기를 하면서 오토도 얘기했고, 레지스터도 얘기했고, 스태틱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익스턴이라는 녀석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익스턴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스턴이라는 녀석이 이제 변수의 접근 범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익스턴이라는 키워드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를 이해를 하려면 이 링키지, 변수들의 연결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수의 연결이라는 개념은 다른 범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no linkage, 무연결, 연결하지 않겠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죠. 로컬 베리어블들 사이는 자기들끼리 알고 있으니까 따로 연결해 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internal linkage예요. 내부 연결이라고 하고요. 한 소스 코드 안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녀석들이 늘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역 변수를 접근을 할 때 이 변수가 그 내 블록 밖에 있죠. 그러면 걔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쓰셔도 알아서 해주죠. 알아서 해주니까 중요하지 뭐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 중요도가 조금 낮지만 이 external linkage는 좀 잘 생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external 외부 연결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의 소스 코드, 내 파일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소스 코드가 두 개라면 이 둘 사이의 변수를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external linkage예요. 자, 여기에 뭐 x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서 이 x를 접근하고 싶으면 가능한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external linkage입니다. 즉, 여러 개의 소스 파일에서 동일한 글로벌 베리어블을 접근할 때 사용을 하고요. extern이라는 스토리지 스페시파이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용법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가 파일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main.c가 있고 source1.c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source1에서 어떤 value a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고요. 자, 그 안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 print value라는 이 value a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인에서 함수를 한번 보면 이 메인에서 이 배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배를 접근하고 싶고 또한 print value라는 이 함수도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이 파일 안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은 다른 파일 어딘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컴파일러가 얘를 찾아다가 여기다 연결하고 찾아다가 여기다 연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extern이라는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입니다.
자, 보시면 자, value를 value a를 다시 선언을 하는데 앞에 extern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무슨 말이냐? 이 val a, 인티저 value a라는 녀석이 어딘가 있다라는 걸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print value라는 펑션이 어딘가 있다. 컴파일러한테 이야기를 해두는 거예요. 야, 지금 요 안에는 없는데 어딘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빌드할 때 잘 찾아다가 연결해줘. 링크죠. 링크해줘. 연결해줘라고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스 코드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다고 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다고 할 때 컴파일러가 얘를 빌드하는 순간 이 녀석들을 막 찾습니다. 얘 어딨지? 얘 어딨지? 찾은 다음에 찾으면 갖다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프린트 밸류는 이 소스 코드 안에 없지만 이 녀석을 가져다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밸류 A를 10이라고 넣어주는데 여기 있는 이 밸류를 11 접근해서 넣어주는 것 같지만 얘는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다가 10이 넣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처음에 하면은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 밸류는 0이라는 게 이 함수를 통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value a를 10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여기 있는 value a의 값을 바꾸어서 10이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소스 파일 안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익스터널 링키지를 알려주는 녀석이 extern이라는 키워드다. 그걸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라는 정의를 해봤고 external linkage까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3강 계속 이어갈 거고요. 다음 영상은 변수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